유명한 경제 전문가 유튜브도 꼬박꼬박 챙겨보고 책도 읽으면서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분석하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파란불이에요. 이런 고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아니, 우리는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딱 이 상황일 겁니다. 전문가들이 곧 경기 침체 온다고 큰일 난다고 경고하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질까봐 투자를 망설였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오르는데 보수적으로 굴렀던 내 계좌만 그대로인 거예요. 아, 차라리 공부 안 하고 그냥 오르는 주식 사둘 걸, 이런 후회까지 들죠.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교과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도발적인 이야기냐고요? 네, 맞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이건 그냥 당연한 사실이야? 하고 배워왔던 그 경제학의 대원칙들이 더 이상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혼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어떤 법칙들이 깨졌다는 건지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총 4가지인데요. 아마 듣고 나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경제 뉴스 좀 보셨다 하면 무조건 들어보셨을 말이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곧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 이건 뭐 거의 공식처럼 여겨졌잖아요.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과거에는 이 공식이 거의 100% 들어맞았어요. 진짜 예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실제로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식, 보기 좋게 깨진 거죠. 두 번째로 깨진 법칙입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경기가 안 좋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곧 이어서 본격적인 침체가 온다고 해석됐습니다. 이것도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지표였죠. 하지만 이 법칙마저도 이제는 그냥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에너지 자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걸 무조건적인 침체의 신호로 보던 그 두 번째 믿음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세 번째 법칙은 어쩌면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경제의 근간이라고 믿었던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는 대원칙 말이에요. 정부는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요. 근데 현실을 한번 보세요. 미국 정부가 이제는 인텔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히토류 기업의 주식을 그냥 직접 사들입니다. 특정 기업을 사실상 국유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제약회사한테 약값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말 안 들으면 관세 물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그 미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법칙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당연히 주가도 떨어져야 한다. 이 상식이요. 실업률이 오르고 GDP 성장률이 둔화되면 주식을 파는 게 정석이었죠. 자,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09년 이후에 미국의 실물 경제, 그러니까 GDP는 약 2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그마치 15배가 상승했습니다. 경제와 주가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5배, 실물 경제 성장률의 7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격차는 더 이상 낡은 경제학 교과서로는 단 한 줄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제와 주식시장의 연결고리가 사실상 끊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낡은 법칙이 무너진 그 자리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진실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새로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처럼 거대한 선진국이 무슨 개발도상국처럼 매년 7%씩 성장할 거라니? 처음 들으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 혁명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4단계로 간단하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AI라는 파괴적인 기술이 등장하죠. 이로 인해서 인간의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비스의 비용이 극적으로 낮아지고요. 비용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돼서 거래량 자체가 폭증한다는 논리입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 건당 돈 내고 쓰던 문자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이라는 공짜 서비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소통량이 상상 이상으로 폭발했고 이모티콘 시장이나 선물하기 같은 아예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났잖아요. AI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생산성은 높이고 물가는 오히려 낮추면서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과서도 틀렸고 낡은 법칙도 다 깨졌다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기존 전문가들이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지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보를 얻는 출처를 바꿔야 합니다. 평생 이론만 연구한 학자보다는 지금 이 순간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기업가나 시장의 흐름에 직접 자기 돈을 싣고 싸우고 있는 현역 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는 거죠.